예, 최순실, 고영태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정에서 오늘 처음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적이 돼서 만난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 그리고 폭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신유리 사탕탕 오늘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권 주자의 행보 여론조사 다양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선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고영태가 폭로를 했습니다. 최순실하고 내 유재경 대사 같이 만났다. 이 얘기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고영태 얘기는요.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가 참 제가 보면 답답해요. 막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의혹이 나왔을 때 막 예. 그렇게 부인하다가 순식간에 3시간 만에 저 뒤집는데 예. 아니 거기에는 자기하고 같이 참석했던 고영태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거짓말한다고 될 일인가요? 예. 아마 지금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미얀마 이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 이상화 그러니까 KB 하나은행 법인장이죠. 독일 예. 법인장했던 분. 그분의 아마 소개로 이제 킨텍스 김인식 또 그다음에 유재경 뭐 이분들을 전부 연결해 준 걸로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 고영태가 같이 갔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고영태 씨가 일방적으로 폭로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최순실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 하면 둘이 자기가 직접 한번 물어볼 건 물어보고 질문하겠다 지금 이런 거. 질문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처음에 고영태 씨가 나오면 검찰에서 예. 쭉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질문 거의 그대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다 듣고 최순실 변호인이 또 이거를 이제 반박할 것들을 하나하나 또 다 물어봅니다.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떤 취지로 그거를 용인해 주겠다고 한 거냐면 지금 이경재 변호사 다 물어보고 예.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뭐 지금 아직 최순실 씨가 지금 질문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쟁점은 아까 그 대사 만난 유재경. 얘기 유재경 대사를 만났다는 부분은 일단 그 K타운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직 공사실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최순실 씨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농단 관련해서 유재경 대사를 이렇게 만났다는 취지 정도인 것 같고 예. 오늘 중요한 건 일단 연설문. 그 연설문 노트북으로 수정하는 걸 봤다라는 고영태 씨의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계속 지금 더 블루케어하고 K스포츠 재단은 고영태가 실소유자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고영태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실소유자면 잘렸겠냐? 그러니까 내가 잘렸는데 어떻게 내가 실소유자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운영자는 최순실 씨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그동안 취했던 스탠스와 다른 내용의 얘기, 그러니까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진술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난번 국정조사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전화 육성을 공개했었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상기해 보면서 다시 얘기를 계속 나눠보죠.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체육을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네.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요. 지금 이 부분이 휴가 빠졌어요. 큰일 큰일 났네. 났네. 맞습니다. 이거였었는데. 근데 이제 큰일이 나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녹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모든 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방 관계도 뭐 이렇게 쉬쉬하려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근데 저 통화를 한 게 아마 김성현인가 누구하고 한 거. 노승일 부장님. 노승일 노승일 부장하고 부장.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이 모든 사건을 제보하고 제공한 사람이 고영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고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진술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헛다리 짚은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성한 오늘 오전에 이제 증인신문 했던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이 이 모든 배신의 원흉이라고 이제 최순실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제 나를 뭐 협박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예. 죽는다. 근데 오늘 고영태 씨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2011년도에 이제 빌로밀로라는 가방 관련해서 처음으로 최순실을 만났다. 근데 오늘 이제 이따가 최순실 씨 측에서 혹여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 김복준 교수님이랑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탄핵 심판과 이곳은 좀 분리해서 대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 씨 앞에서 아니면 최순실 씨 본인이 그런 질문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해도 재판부에서 제지할 것 같다. 먼저 개인적으로 탄핵 생각합니다. 심판 분리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영태는 현재 오늘 출석 요구서도 안 받았다고 받았죠. 그러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안 나가고 여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뭐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뭐 백선 변호사가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고영태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증언을 안 하면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여기서 증언을 해야만 본인이 예전에 조사받았던 모든 조사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가 나왔던 것이고 현재는 사실 안 가도 특별히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백 변호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김복준 박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뭐냐면 최순실의 그 의상실 있지 않습니까? 고영태가 뭐라고 오늘 증언을 했냐면 의상실의 운영비 직원 월급을 최순실이 줬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얘기한 거는 의상비에 옷값 줬다고 얘기했는데 고영태 증언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고 최순실이 실제 운영했다. 예. 그러면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돈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최순실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박근혜한테 뇌물을 준 게 된단 말이죠. 그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직접 옷값을 줬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예.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로 옷을 만들어서 줬다고밖에 되는 증언할 수 거죠.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영태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마치 자기 비서처럼 최순실이 부렸다. 이 증언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최순실이 마치 자기 비서관 부르듯이 했다. 이 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의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자기 비서관 다루듯이 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냐는 부분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요 고영태 씨가 헌재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누구든 출석은 해야 된다고 아니 엄밀히 생각을 얘기하면 하죠.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일부분이라도 참여한 법적인 책임이 고영태 씨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저 폭로해준 거 좋다 이거예요. 내부 네. 고발자고 정의를 위해서 했으면 왜 헌재까지 가서 못하십니까? 물론 이제 뻔해요. 여기서 지금 고영태의 어떤 그 뭐 내연 관계 불륜설이 자꾸 지금 변호사들이 사실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거를 자꾸 대통령 끄집어내죠.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자꾸 제공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건 뭐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자는 의도라는 건 누구나 예. 다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는 그 피하지 말고요. 헌재 나가서 예. 진술을 해주는 게 일부분 아하. 그 책임 있는 자세다.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고영태 씨가 오늘 재판부에는 나오면서 이 형사위 재판부에는 나오면서 헌재 출석 요구서는 지금 받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헌재는 출석을 안 하겠다는 뜻을 현재 갖고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에 나온 거는 검찰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최순실제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에 관한 증언들을 많이 예. 해놨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뒷받침을 해줘야 자기도 사실 어찌 보면 이권 개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농단 과정에서 같이 공범 역할 같은 비슷한 한 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벗어나려면 검찰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 모양인데 자기가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를 알리는 어떤 주요 제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재 반드시 나가서 여러 가지 그래야지 책임지는 자세도 책임지는 된다. 자세도 되고 아하. 거기에 예. 아마 이제 최근에 그 박 대통령 알겠습니다. 변호인단 측에서 뭐 예. 불륜설을 제기해가지고 조금 골치 아픈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게 있더라도 좋지는 그거는 않겠죠. 아니면 아니라고 예. 분명히 그런 말을 야, 이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나가는 게 같은데요. 맞는 거라 봅니다. 예, 조금 말씀드릴 것 간단하게, 같은데 간단하게. 고영태 씨가 법정에 오늘 안 나갔으면 고영태가 지금까지 검찰에서 한 말은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헌재에서는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지금 진술 다 한 거, 예. 그 증거 자료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고영태가 지금까지 말하는 예.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 불륜 관계 얘기 물어보는 걸 들으러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씨를 옹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 이거는 지금 증거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가 된 이제 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는 고영태 씨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고영태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소식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